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2023년도 이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산업 리포트 총 정리집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중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로봇 섹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로봇 산업에 맞춰서 어떠한 관련주가 움직일 건지 정리되어 있는 총 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받으신 이후에 연구소장이 가능한데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 꼭 다운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오늘의 본 내용 중에 하나인 이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를 업고 세계 1위 시장을 독점할 이 주식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앞으로 6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400조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 시장에서 봐야 되는 최신 이슈가 어떻게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튬이 끌고 테슬라가 밀고 포스코홀딩스 기세등등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만 기세등등은 아니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산업이 그냥 현재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기세등등할 거고 이 기세등등이 정말 근거 있는 기세등등이냐라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테슬라 모델 3 신형 생산을 위해서 상하이 공장을 업그레이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 3가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죠. 모델 3가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하이랜드라는 코드명을 달고 신형 모델 3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생산 작업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의 흐름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IRA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이번 IRA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도 메이드 인 USA를 써라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그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텐데 테슬라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개방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보조금 혜택 안에 이름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 IRA를 시작으로 엄청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텐데 단순히 미국에서만 그렇게 투자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의 경우 올해 전 세계 2만 5천 개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서 그 옆에서 같이 성장하는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자면은 이번에 리튬이 끌고 테슬라가 밀고 포스코홀딩스가 기세등등하다라는 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철강주로 분류되었던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따라서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이게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지난해 물적 분할을 통해서 포스코홀딩스와 철강 사업 회사인 포스코로 나눠서 지주사 역할과 함께 수소,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게 현재 포스코홀딩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철강에 대한 악재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기업들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KG스틸은 한 년 동안 1년 동안 막 30%씩 빠졌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 낙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하락 속에서 선방을 했고요. 이번에 상승한 이유는 이 점토리튬 사업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거기에 따른 테슬라의 연속적인 이슈가 주가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점토리튬이 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냐? 테슬라에 대한 이슈는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점토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거래대금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4천 넘게 들어왔죠. 4천억이 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막 6%씩 7%씩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점토 리튬에 대한 도전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점토 리튬이 그렇게 실적으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염수나 광석이나 이 폐배터리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이번에는 진달리 리소스라는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합니다. 얘네가 이제 호주 광물업체인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광석, 염수, 점토, 유전염수 등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이 앞에 있는 이거 아니죠. 광석과 염수에서 리튬 확보를 많이 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주로 광석이나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해 왔고요. 점토나 유전염수 같은 경우에는 비전통 리튬 자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업 생산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즉 이거를 전문적으로 리튬을 여기에서 생산을 해내서 물량을 확보하는 기업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점토와 유전염수 등을 통해서 발굴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품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품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품위 같은 경우에는 광석 중에서 유용 원소에 대한 함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즉 똑같은 물량을 캐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점토를 이용한 이 광물 리튬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점토 리튬에 대한 이슈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도 도전에 대한 모멘텀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의 지속 이슈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종목에 지속적으로 붙을 것이냐를 위주로 봐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그래도 포스코에서 이 점토 리튬을 통해서 리튬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뭐 미국 IRA 부분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대박이 나면 어떡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통계 기준에서는 그 부분은 플러스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성장에 대한 요인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재료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패한다고 해서 포스코에 대한 밸류 체인이 깎인다던가 아니면 포스코에 대한 가치가 깎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2차전지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형성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차전지 전문 기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점토 리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진 않지만 테슬라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리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냐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모델 3를 생산을 한다. 그게 그냥 모델 3가 아니라 신형 모델 3를 생산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 공장 시설을 업그레이드 착수를 하고 있고요. 두 단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인데 빠르면은 다가오는 19일부터 1단계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일부 중단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중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에서는 하이랜드라는 코드명 아래서 신형 모델 3 개발을 같이 하면서 생산 작업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출시를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델입니다. 얘네가 이런 신형 모델을 만드는 게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17%나 떨어졌다고 해요. 왜냐면 얘네가 이게 올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새로 나온 모델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모델 3가 처음 출시된 게 언젠가요? 처음 출시된 게 2016년이고요. 한국에는 이제 2019년에 들어왔는데 워낙 오래전에 만든 전기차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모델 3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전기차 변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7,500대를 다른 전기차에도 호환하는 방안을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는 테슬라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른 전기차도 호환하는 방안에 동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요. 무슨 보조금이에요? 충전소 개방형으로 인한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계획에 여러 개의 업체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줄에 테슬라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전기차들의 자사 충전소를 개방했다라는 말을 머스크가 하오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폐쇄형으로 운영을 했죠. 테슬라 전기차만 충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백악관 방침에 맞춰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금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기차 인프라,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그 대신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조금 재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요.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인프라를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충전기 최종 조립, 내부 감싸는 철제 외장 등 미국에서 제조라는 내용이 원래 지원금 요건이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지났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총 부품에 대한 비용의 최소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해야지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전기 부품까지는 당장 맞추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 현재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건을 맞추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75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를 추가 재정 보조를 해서 지금은 지원금의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입니다. 거의 하나로 거의 13조에 달하는 12조 한 8천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금으로 투입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충전기도 미국산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속도로 전역에다가 50만 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신차 판매의 최소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나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배터리를 증설하고 생산량을 증설하면서 신차 판매량의 최소 50%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차 판매량 50%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걸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 인프라가 충분해야지 이러한 판매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도 이번 올 한 해 동안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증설이 멈추겠지만 지금은 성장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충전소 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는 현재 5만 3천 개의 충전소가 있고요. 14만 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유소가 14만 5천 개거든요. 지금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많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유소는 기름 넣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이 안 걸리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0분에서 30분, 길게는 뭐 3시간에서 4시간씩 걸립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충전소의 개수가 더 많거나 아니면은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충전소를 빨리빨리 늘려야 되는데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어디다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현재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중국에서 테슬라는 1만 번째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시장 전역에다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왜 그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짓냐? 지금 충전소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살 때 선택의 영역에서 충전소가 많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이 됩니다. 즉,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려면은 중국 어디에서나 테슬라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네트워크 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6,300개에 따른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슈퍼차저를 앞으로 2배 더 늘리고 2024년까지 최소 7,500개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를 미국에서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앞으로 미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에 따른 지원이 빵빵하게 들어가야지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중국에 투자하고 미국에는 투자를 줄인 거냐? 아닙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025년도까지 4만 5천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는 2만 5천 개를 세계 곳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북미에 1만 개, 유럽에 1만 8천 개, 중국에는 1만 7천 개로 3대 전기차 시장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북미 2,500개의 고속 충전 시설 설치할 계획이고 유럽과 중국 등을 포함해서는 2030년까지 10,000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 관련된 완성차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 68조 규모에서 2030년도까지 402조 원의 규모로 6배 급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선점을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속된 투자로 인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날 텐데 문제는 이 3대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 충전소가 밀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요. 당연히 북미 시장도 전기차 많이 팔리고 유럽도 많이 팔리고 중국도 많이 팔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유럽, 미국에다가 엄청난 전기차 충전소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 전기차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업들도 뛰어들어서 이 시장의 캐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 인프라 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전기차 숫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충전소는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전기차가 지금 현재 1조 달러가 넘게 팔렸어요. 누적 1조 달러가 넘게 팔렸고 전기차 운행 대수가 국내에서 30만 대를 돌파했는데 충전 인프라에 대한 문제로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은 신차 구매 시에 전기차 선택 비중은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순수 전기차 기준이요.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17%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긴 충전 시간, 안전, 그리고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로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나 완성차 기업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충전 시간이 긴 거랑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충전소를 지어서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가정집 앞에다가 주차시켜 놓고 충전하면 해당 문제 해결될 수 있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각각 집에다가 이러한 충전소들을 설치하면은 당연히 해당 충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을 못할 게 아니라 해결을 아직 안 한 거죠. 돈만 쏟아 부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게 중요한데 드디어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그룹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의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부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신규 아파트와 공동주택, 전국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최소 3만 개 이상의 완속 고속 충전기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정유 사업처럼 초기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 사이로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똑같다면은 사람들은 원래 충전하던 곳에서 충전을 하니까요. 결국에는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대기업의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혹은 이미 수혜를 보고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 이 신세계 INC가 뭐냐? 바로 2023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 사업에서 완속 충전시설 부분과 급속 충전시설 부분을 모두 최종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고요. 작년 10월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침투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 모회사인 신세계가 백화점도 갖고 있죠. 이마트에다가 스타필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충전소 사업 부분에서 앞서 나가기에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신세계 IN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YM텍입니다. 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 EV 릴레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얘네가 강점이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전 세계 350개사에 대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고객의 다변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이 EV 릴레이라는 기술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직류 고전압 릴레이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따른 기업의 독점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슈 플러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전기차 산업도 중요하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당연히 중요한 거 알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 산업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리포트 받는 방식은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그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잘못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설치하면은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 안 오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이제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완벽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놓았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영구 소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 PDF 파일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고 과금될 일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등 추천주 2월 16일, 15일, 14일, 13일, 10일 매일매일 다음 날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업로드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순히 뉴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뉴스에 따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이 시장의 강한 이슈에 따른 관련 이슈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 전에 꼭 들어오셔서 해당 이슈와 종목 확인하시면 되시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고 그 관련주는 왜 편입됐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적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좋은 뉴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